규율이 곧 자유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역설적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규율이 곧 자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규율이란 보통 우리를 억제하고 통제하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불편한 단어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유는 그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상반된 두 단어가 등호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규율 속에 숨겨진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나친 규율은 인생을 무미건조하게 만들 뿐이야 라고 반문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칼로리를 계산하며 식사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는 삶. 친구들과의 갑작스러운 술자리도 야심한 밤의 달콤한 야식도 허용되지 않는 빡빡한 인생.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극단적인 규율은 삶을 삭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말 맛있는 피자를 먹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평소 식단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매일 밤 피자와 치킨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날 먹는 피자는 그저 수많은 기름진 음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쩌면 죄책감과 더부룩함만 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 달 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날 먹는 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달콤한 보상이자 선물이 됩니다. 죄책감 없이 온전히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규율이 주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규율은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지력이 강하게 태어난 특별한 존재일까요? 많은 이들이 규율을 일종의 타고난 재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서 안 되라며 쉽게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이것 역시 큰 오해입니다. 최근 제 딸아이가 한 강연에서 자신의 아버지, 즉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딸은 주짓수 선수인데 어느 일요일에 저와 함께 체육관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했죠. 그날 훈련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매트 위에 앉아 있는데 제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단 1%도 운동하러 오고 싶지 않았어.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 하지만 막상 이렇게 땀 흘리고 나니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수십 년간 스스로를 단련해온 소위 규율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저조차도 운동하기 싫은 날이 있다는 사실에 제 딸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율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율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규율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키가 190cm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5분 더 잠을 청할지 아니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지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율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의지력의 차이가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은 놀라운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를 규율의 선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 찬물로 샤워하고 간단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미 하루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작은 승리감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주고 다음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가 달콤한 도넛을 권해도 아니, 괜찮아. 난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라며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되죠. 하나의 좋은 결정이 다음에 더 좋은 결정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침의 작은 승리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민기적거리다 늦잠을 자고 허겁지겁 출근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꼬인 하루는 계속해서 나쁜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점심은 자극적인 음식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폭식을 하며 에라, 모르겠다. 오늘 하루는 망했어라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작은 나쁜 결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하루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잠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했던 나쁜 습관과 잘못된 결정들,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며 내렸던 작은 선택들이 수년 동안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이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보며 저는 규율의 복리 효과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규율과 동기부여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뜨거운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열정이 불타오를 때, 영감이 떠오를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습니다. 어느 날은 햇살처럼 쨍쨍하다가도 어느 날은 예고 없이 비를 뿌리죠. 이 변덕스러운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꾸준히 해낼 수 없습니다. 규율은 바로 그 동기부여라는 비가 내리는 날 우리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노를 젓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운동하기 싫은 날, 글쓰기 싫은 날, 공부하기 싫은 날, 바로 그 순간이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진정한 규율이 시험대에 오르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동기부여는 시작을 위한 불꽃일지는 몰라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규율이라는 묵묵한 엔진입니다. 제가 하기 싫은 날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러 가는 이유는 훈련을 마친 뒤에 찾아올 그 엄청난 성취감과 만족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내가 느낄 그 감정을 현재로 끌어와 지금의 나태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훈련을 건너뛰었을 때 밤새 저를 괴롭힐 후회와 자책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은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작은 나태함, 원칙을 어기는 사소한 편법, 눈앞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비겁함. 이런 작은 균열들이 모이고 쌓여 결국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건강도, 관계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룻밤 사이에 건강을 잃거나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건너뛴 운동 하나, 오늘 밥 먹은 야식 하나가 모여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포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벽돌 한 장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벽돌은 다시는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규율이 곧 자유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규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데려다주는 가장 확실한 다리입니다. 규율을 통해 우리는 충동과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원치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시간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유입니다. 후회와 자책감,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과 평온함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규율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얻고 싶은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릴 작은 규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